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7월도 마지막 월요일이죠. 네, 한 주만 지나면 또 8월, 네, 한여름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전에 대한 그 기회들을 꾸준히 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소화가 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이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을 꾸준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반등에 충분히 도움을 주는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해요. 어차피 지수가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바닥을 완만히 다지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어떤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할 것인가, 혹은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동안 손실이 있으셨던 분들은 손실을 만회하실 수도 있고 수익으로 돌아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보시면, 그러니까 반등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좀 꺾였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여기는 한번 부딪힐 위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 자체를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 마찬가지로 다 쉬어갔는데 나스닥 지수가 특히 쉬어갔기 때문에 주초에는 일단 지수가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큰 흐름에서는 지수의 회복세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주초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듯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고점을 더 치고 가는 흐름은 아니지만 속 시원하게 안정되는 흐름도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3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1,300원 이하로까지만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 시장 반등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포커스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 가장 중요할 것 같고,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은 조금 더 강하게 갑니다. 1,300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시장이 주춤주춤하면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금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을 보이는데, 사실 이제 자산 분배의 관점에선 나쁘진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온스당 1,700원 선은 1,700달러죠. 온스당 1,700달러 수준은 웬만해서는 좀 안 깼거든요. 최근에 바닥을 살짝 찍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도 나타나니까 인플레 해지라든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 금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요즘에 달러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달러로 평가되는 금가격도 약세를 보였지만, 현재 위치에서 달러가 안정되면 금가격에도 반등에 대한 기회들이 좀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산 분배로 보시는 분들은 금에 대한 전략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이벤트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네, 이번 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FMC 회의입니다. FMC 회의에서는 75bp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으로 보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80%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1%포인트 빅 원, 100bp 인상 가능성이 20% 정도. 그래서 75bp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예고가 워낙에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확인되게 되면, 75bp 인상이 확인되게 되면 시장은 안도감을 보일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한국이든 미국이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들 또한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고, 내년에 금리가 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해지면 지수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지수가 약간 6개월 선행에서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 컨센서스 전망, 그러니까 금리 컨센서스 전망들을 꾸준히 보셔야 되니까 이번 주는 누가 봐도 FMC 회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시간으로 오늘 28일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월화수는 약간 관망, 그리고 목금 반등 시도, 이 정도의 흐름이 한 주간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초에는 이제 한국의 2분기 GDP 잠정치 발표도 나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만약에 괜찮게 나오면, 물론 이제 한국 GDP 지수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별로 없는데,
내수주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살아나다가 코로나 재확산되니까 다시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수들 조금 더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GDP 지수가 잘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도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PER이라든지 PBR 기준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니까 어쨌든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실적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2분기 실적은 당연한 거고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양호한 실적 전망치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데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그때 올라가는 게 실적주니까 실적주로의 종목 압축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국내 시장 끝으로 이제 간단히 보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세기는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 염두하시고 지금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정고점이니까 여기를 돌파해내는 게 중요하죠. 코스피는. 그래서 요 구간 지수로 따지면은 한 여기 최고가죠. 2422포인트 위로 종가 기준 올라오면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평선 2500까지는 조금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요 부분을 상향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역시 삼성전자가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반등을 다시 시도를 하면 요 부분 돌파할 것 같아요. 2422포인트 고가 기준입니다. 고가 기준 2422포인트를 종가로 상향 돌파하면 250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 7월 달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아마 순매수 기조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수 좀 더 탄력적일 수 있으니까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잘 추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끝으로 VIP반 안내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VIP반에서는 제가 직접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를 보내드립니다.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IP반 관련해서 문의하실 상황은 담당자분은 010-7743-4181로 연락하시면 되고 저랑 직접 상담하실 분들은 010-2638-0086 오팀장 접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 드릴게요. 기존 종목은 다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제가 문자로 어떤 종목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세요, 파세요 그냥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도 문자 받고 매매하시면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